네, 계속해서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마트폰 신작, 애플의 아이폰 15이 출시가 됐죠. 우주선에서 사용하는 티타늄 합금을 사용했다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한 3나노 모바일 칩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중국 화웨이는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를 높이고 중국에서 아이폰을 밀어내겠다는 그런 결기를 드러냈는데요. 산업부 정재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이 아이폰 15이라는 게 단순히 신제품이 나왔다는 의미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도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하고 하는데요. 미중 갈등으로 또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아주 복잡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애플의 이제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서 공개된 아이폰 15 시리즈 행사를 좀 지켜봤는데 사실은 예전처럼 이제 신제품이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 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게 이번에 좀 이런 악재를 두고 잘 팔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일단 신작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품은 4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최상위로 이제 한 종, 그러니까 울트라 기종이 추가될 거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시리즈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일반 라인업은 이제 지난해 프로 라인업에 준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프로 라인업은 말씀하신 대로 티타늄 소재를 테두리에 적용해서 무게를 한 10% 정도 줄였고 네. 3배와 5배 광학줌 그리고 3나노 A17 바이오닉 칩셋이 처음으로 프로 라인업에 탑재되는 등 이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C타입 단자를 처음으로 아이폰에 적용했다는 게 눈길을 끌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기능 개선에 집중하는 이른바 금나누기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예상을 깬 건 이제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가격이 시장에서는 이제 최저가 799달러에서 1,199달러로 시작해서 이제 지난해와 같은데 지난해 환율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국내 가격도 동결입니다. 애플이 이제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1차, 2차 출시국에는 이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이 한 달가량 뒤에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우리는 이제 삼성 갤럭시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뭐 1, 2차 공급국에는 약간 배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능계에서는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 나올 때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한 $100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좀 예상을 깬 대목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이제 누그러지는 등 판매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은 좀 별도로 움직여서 오히려 제품 판매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국발 악재가 좀 겹쳐서 예. 이런 판매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중국은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 이제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보란 듯이 이제 7나노 공정을 적용한 AP를 탑재한 메이트 60 시리즈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구비하는 이른바 이제 애국 소비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폰 매출의 한 20%가 중국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애플에 아주 공들이는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시장은 애플의 매출,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매출 비중 2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애플 이제 중화권 매출이 우리 돈으로 20조 원 정도가 2분기에 찍혔는데 이건 일본 시장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이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 민간으로 번진다면 애플의 손해가 좀 막심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이폰 신작이 공개된 바로 오늘 공교롭게도 화웨이가 메이트 60 시리즈의 하반기 출하량 목표치를 20% 이상 상향한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올해 아이폰이 삼성 갤럭시를 제치고 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미중 갈등이 그 삼성한테 이렇게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그 마냥 환영할 일도 아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애플과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인 만큼 애플이 안 팔리면 삼성에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실상을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난해 아이폰 판매량 가운데 중국 비중이 22%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중국발 악재가 실현이 된다면 애플에게는 막심한 손해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해도 이제 1위 출하량 기준으로 지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경쟁사이면서
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이기도 예. 합니다. 반도체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낸드 플래시 같은 걸 공급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지난해 4분기를 보면요, 삼성전자의 이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다 이기고 1위를 했는데 예. 그 이유가 이제 아이폰의 패널을 공급한 덕분이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아이폰을 안 산다고 해서 화웨이 스마트폰이나 기타 중국 스마트폰을 사지 갤럭시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도 삼성전자 이익도 같이 줄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하반기에 아이폰 신작 효과로 좀 실적 반전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이폰의 중국 악재가 좀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중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어떤 중국도 고용 악화를 그런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최대 생산 기지가 중국 장주에 있는 대만 폭스콘 공장입니다. 네, 아주 복잡하네요. 예. 정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